만약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간다면 나는 약학과를 선택한다, 안 한다. 이거 사실은 교수님들이 알면은 그렇게 좋아할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긴 아. 한데. 학과를 부탁해. 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학과를 부탁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다양한 전공 중에 제가 이게 첫 번째 학과라고 되기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저희 첫 번째 시간에 모신 분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약학과 재학 중인 18학번 신인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사실 전공을 부탁해가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다양한 학과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약학과를 모실 수 있다는 게 진짜 영광이거든요. 약학과라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 약학과가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수능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약학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학과는 원래 기존에는 피트라는 시험을 통해서만 입학을 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비단 아주대학교 약학과뿐만이 아니더라도 전국의 모든 약학과가 동일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20살 혹은 21살 1학년으로 학생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편입생들을 받지 않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학년과 3학년이 동시에 입학을 한 첫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편입을 통해서 약학과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네. 사실 병원 쪽 생각하면은 약학과도 있고 의대도 있고 뭐 간호학과도 있고 수의대도 있고 다양한 전공이 있는데 그중 약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부터 약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고등학생 때 전공을 선택하는 이유가 그렇게 엄청 대단하다기보다는 나는 어차피 과학도 그냥 좀 나름 좀 하는 것 같고 뭐 약대 가면은 과학 공부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때가 이제 피트라는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때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이제 다른 학교에 가서 2학년 동안의 공부를 하고 휴학하면서 군대를 다녀오면서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피트 공부를 해가지고 네, 시험을 쳐서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피트도 따로 학원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대부분 편입학원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편입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전공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수학이나 영어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약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트라는 시험을 응시를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달라졌지만 네. 제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그 피트라는 시험이 이제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반 생물학, 일반 화학, 일반 물리학, 유기화학.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조금 이제 시험을 치르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혹은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게 보통은 일반적이었죠. 그러면은 전적 때는 혹시 전에 다니던 학교는 무슨 과를 나오셨나요? 저는 화학공학과. 화학공학과 다니다가 2년 동안 다니시고 군대 갔다 왔다가 다시 이제 시험 준비하셔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28살이고요. 네. 5학년이라서 네. 학교에 들어올 때는 2년 전이니까 26살. 26살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학번이라 그랬는데 현역하고 저는 이제 반수했기 때문에 재수, 산수생까지 나이 폭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신입생이라 그래도. 그렇죠. 근데 약대는 그러면 나이 폭이 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거가 조금 특징적이기는 해요. 네. 이게 조금 학교마다 조금씩 특성이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네. 정말 다양해요. 네, 나이 폭이 진짜 되게 다양해서 어린 친구들은 이제 스트레이트로 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한 23, 4 정도의 3학년으로 편입해가지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반면에 30 중반 혹은 30 후반까지도 같은 학년으로 이렇게 편입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죠. 나이 폭이 진짜 넓겠네요. 네, 그 중에는 결혼하시는 분도 있고요. 약학과라고 하면은 입학하기 전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약학과를 생각해 오셨잖아요. 네. 혹시 약학과 입학하기 전에 본인만의 로망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까요? 로망.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어차피 약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마 저처럼 생각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졸업하고 그냥 무조건 약사가 되어가지고 되게 장밋빛 미래가 있을 것 같은. 왜냐면은 뭐 약사 뭐 아무데나 약국 어디나 다 뭐 취업해가지고 그냥 돈도 많이 벌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배출되는 약사의 수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제 다른 학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는 그런 어떤 개런티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면허가 발급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약사 면허가 발급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냥 낙천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거를 이 학교 오고 나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저희 동네에만 해도 약국이 5개가 있거든요. 많죠. 그쵸. 이게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저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약국 5개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동네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닌데 그런 거 보면 약사가 마냥 행복한 것 같진 않다고 저도 방금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학생 신분 말고 바깥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와는 다르게 이 학과에 대한 편견? 혹시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편견은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야, 너네들 그러면 약대 가면은 공부 엄청 막 맨날 공부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진짜 막 놀러 갈 시간은 있냐? 근데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하죠. 그쵸.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요새 대학생들 중에서 공부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다른 학과와 함부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다녔던 학교의 공대와 제가 공대를 나왔으니까 네, 그쵸, 그쵸. 공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열심히 공부하는 공대생 수준과 대동소이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학과라고 했을 때 약학과의 시간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 시간표가 저는 이제 8학기 하고 있거든요. 공강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비대면까지 포함해서. 물론 제가 약간 똥손이긴 한데 혹시 약학과 시간표는 그러면은 어떻게 직접 거기서 수강 시험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이게 또 저희가 좀 특징적인 부분이긴 한데 네. 약학과 같은 경우는 학과에서 시간표가 정해져서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수강 신청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들어야 할 과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아침 땡치자마자 바로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막 새로 고침 눌러가면서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도 수강 신청을 깜빡했어요. 오늘 수강 신청 날이었네. 그래서 그냥 그날 깜빡해가지고 전체 수강 신청 날 때 다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 들어야 하는 수업이 우리 학년 애들만 듣는 수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도 학생들 수에 맞춰서 열리고 아무 때나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다. 다만 그만큼 선택권은 없죠. 그래서 학과에서 수업이 정해져서 나와서 한 학기에 보통은 25학점 정도씩 들으면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25학점이요? 네. 방금 전에 공부를 조금 덜 해도 될 거는 지워버려도 될 것 같은데 와. 근데 그게 막 그렇게 부담된다고는 안 느껴져서. 그러면은 지금 약학 2년 다니신 거잖아요, 약학과. 네.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라던가 혹시 과제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딱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이 난 건데 생약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과목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약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식물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식물의 뭐 이름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길가에 데이지가 피어져 있어요. 하면 그냥 우리한테는 이건 그냥 데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학적인 명명법으로는 린네가 발명한 이명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종명이 있고 속명이 있고 이런데 네. 뭐 일단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식물에 대해서 암기를 하고 또 뭐 그 식물에 어떤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수업을 정말 저는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막 즐겁게 듣지는 않았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느 날 과제가 나왔는데 아주대학교 내에 있는 식물들 5가지를 조사를 해서 좀 이명법을 써서 제출해라. 이런 과제가 있었는데 그게 조금 기억에 남습니다. 비대면인데 직접 학교에 와서 썼었나요? 네, 그쵸. 네.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물화생 중에 가장 싫어했던 게 생명이에요. 왜냐하면은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물리나 화학은 어느 정도 공식 암기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대입하면은 딱딱 답이 떨어지고 이래서 괜찮았는데 그래서 제가 생명을 최대한 미루고 미뤘거든요. 성적이 가장 안 좋았던 근데 그거를 다 아직까지도 암기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뭐 저희도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날 다 까먹고 이러는 건 똑같아요. 네. 진짜 그래도 명명법을 직접 알아보고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다 외워야 되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인공지능 최고네요. 근데 이거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은 혹시 20 그래도 학번은 18이신데 2020년에 이제 입학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2020년에는 그 비대면 수업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과 생활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혹시 학과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하셨나요? 이거 사실은 교수님들이 알면은 그렇게 좋아할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긴 한데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는 의미 자체가 너희들 집 밖에 나오지 말고 좀 서로 간의 거리를 지켜가면서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 저희는 이제 몇 년간 뭐 짧게는 1년에서부터 길게는 몇 년 동안 피트라는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네. 겨우겨우 이제 약대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학교 왔는데 당연히 놀고 싶겠죠. 그래서 제가 3학년 때 이 학교에 처음 편입했을 때 동기들하고 맨날 3학년 신입생들끼리 이제 다른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이 영상을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영상을 과연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이제 약학과를 생각하는 고등학생이 있을 수 있고 이제 1, 2학년 동안 이제 피트를 준비해가지고 3학년으로 편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통틀어서 저희가 예비 후배라고 할게요. 예비 약학과 후배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뭐 사실은 이래요. 제가 막 선배라고는 하지만 뭐 제가 뭐 그 친구들한테 뭘 해준 거는 하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막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막 꼰대처럼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제가 뭐 굳이 한마디를 말씀드리자면 막 그렇게 막 학교 생활에 대해서 겁먹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약대 가면은 공부 되게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되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막상 와서 생활해 보면은 뭐 그냥 할만하네라고 느끼게 될 가능성이 커가지고 너무 겁먹지 말고, 만약에 자신이 약대를 목표로 한다면은 끝까지 잘 노력해서 우리 후배로서 선후배로서 만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마지막 질문 항상 드리는 공통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에게 약학과란 무엇이다? 나에게 약학과란 안전벨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제가 학교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막 어느 순간 되게 막 크게 실현을 당해가지고 막 학교도 안 나가고 막 개판 치고 뭐 학사경고 맞고 막 학점 막 2점대로 나오고 막 이래요. 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취업을 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황의 순간이 왔을 때, 그리고 그 방황의 순간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졸업을 하면서 약사 면허증을 발급받게 되면 뭐 어디든 진짜 하다못해 진짜 어딘가 시골에 있는 그런 약국이라도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런 곳에서도 저 같은 학생을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또 불구하고 가능하기는 하다는 거. 그래서 어떤 정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나의 어떤 최소한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벨트라는 느낌으로 약학과가 저한테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요. 만약 다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간다면 나는 약학과를 선택한다, 안 한다? 저라면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이유라도? 이게 막 되게 100%막 이거 당연히 선택해야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좋게 봐주시는 학과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물론 되게 가고 싶었던 학과이기도 하고. 네. 다만 물론 좋은 면도 되게 많지만 반대로 또 어느 정도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학과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은 막 뭐 한정되어 있는 일자리 수 대비 나오는 매년 배출되는 약사의 수가 더 많다라든가 뭐 그런 문제들이 아무래도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처방전에 대한 문제들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한계는 뭐 극복해 나가기 나름이겠지만 다만 그런 면들에 비춰 보았을 때 이 학과가 그렇게 만능인가? 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약간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되게 좋은 점도 많게 느껴져서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도 또 이 학과에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다 준비한 질문은 끝났고요. 먼 길 찾아온 약학과 신인석 학우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저기 화면 보면서 저희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먼 길 찾아오신 약학과의 신민석 학우분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신인석입니다. 자, 이런 내가 왜 얘기했지?